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 릴레이 랜선 특강 R, R로 하는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웰 양진욱 교수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오후 7시네요. 자,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이게 전 중간중간에 쉬는 줄 알았는데 원테이크라고 하네요. 그쵸? 떨려. 그쵸? 아무튼 저도 이건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일단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폴더를 드렸을 건데요. 이 파이썬 북 인포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첫 시간에 우리 강사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파이썬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건지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텍스트 마이닝 스튜언츠라는 파일을 줬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요. 수업 좀 열심히 들으시라고.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를 다 지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코드를 치면서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론 강의도 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마이닝 스튜언트의 주석은 빼고 저는 일단은 드릴 거예요. 코드는 다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론 강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편집점도 없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R로 하는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육업체의 최고 업체인 이페스 코리아가 드디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활성화를 하고 이쪽 분야까지 이제 갑니다. 왜냐면은 금융 쪽이나 우리 경영 쪽에서도 이제 이러한 파이썬이나 파워비아이나 R로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컨텐츠 업체인 비디그레 전 대표로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지금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일단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재는 이제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R로 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모델링이 가능한가? 그쵸? 저의 ADSP나 이런 R 수업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걸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비정형 데이터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석이 가능한 게, 이제 R이나 파이썬으로 갖고 이걸 정형 데이터, 즉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1이나 0으로 이제 디지털 번호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걸. 음성인식도 그렇습니다. 음성인식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 음파에 있는 거를 결국은 이제 다 뭐 하냐면 벡터라이저라고 해가지고 벡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과 0으로. 그쵸? 컴퓨터가 하는 건 이진수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를 알고 싶다. 그럼 쭉 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고객 댓글이나 평점, 그 다음에 관람객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면 흥행 예측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거죠. 상품 댓글. 그쵸? 쇼핑몰이나 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경영학과나 호텔 관광 경영학과나 아니면은 제가 있는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어철이나 이런 MLP라고 해요.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걸 분석해서 대선이나 총선 결과도 예측할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관련 댓글을 보고 주가 예측인데 사실 잘 안 맞고요. 대신 댓글 분석을 많이 하면 어떤 게 관심 있고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순환으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만큼은 아니어도 보조적으로나 아니면 트렌드를 분석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이 비정형 데이터, 즉 우리가 분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게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다 문서로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그래서 텍스트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구두가 있고 문자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즘은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문자 전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이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R 관점에서 보시면 자연어 처리를, 자연어가 Natural Language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NLP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그냥 우리 아는 것처럼 인스톨 패키지, 그 다음에 NLP라고 하시면 되고,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는 말 그대로 그 약자를 해서 TM 패키지를 여러분들 하면 되고, 결국 우리가 자연어를 전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각화, 그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걸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것이 모두를 저희가 ADSP R이라는 제 강좌에서는 5개 강좌로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3개 정도를 갖고 왔고, 그 예제를 우리가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파이썬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 하시면 동일해요. 저도 2, 3년 전까지는 이런 분야를 잘 모르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고 했던 거를 적용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다른 연장선상에서 또 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 부분을 못 들었던 그런 분들은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예제를 연습하는데 예제만 돌리면 그걸로 끝이고요. 적용을 해야죠. 근데 거의 코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R이나 파이썬은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이 메여 있네요. 중간에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우리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저도 수업을 여러 군데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코드로 접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막 해요. 근데 가뜩이나 한 몇 시간, 지금 이거 짧게 한 특강이 2시간이지만 보통 막 그 집단 교육이 아니죠. 집체 교육을 하면, 그쵸? 보통 한 4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주말에 몰아서 하잖아요. 그 하기도 하는데 그 복습하겠어요? 나오네. 신기하네. 그리고 나서 안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봐도 항상 새로워요.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좀 보시면 str,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R 특히 강의할 때는 강조하는 게,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여러분이 봤어요. 불러드렸죠? 그러면 반드시 2가지를 봐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좀 이따가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헤드라는 걸로 6줄 정도 간략하게 전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그런 다음에 str, 스트럭처죠. 즉, 그 구조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보, 그쵸? 각 파일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컨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형 데이터 수업이랑 좀 다른 게요.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중에 하나,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하지만 원 데이터, 로 데이터, 시트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컨텐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비정형 데이터 분석할 때만 나오는데요. 이제 내용입니다. 즉 컨텐트 하고 함수를 쓰면 문서의 내용을 보여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 문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도서실이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열람하거나 책 위치 같은 것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찾잖아요. 그게 어디 있지?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책 어디 있는지 사회과학 책에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경영학 서적이나 아니면 공대 서적이나 공학 서적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어디에 뭐가 있다. 이 문서는 뭐에 관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타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 문서가 여기 보면 파일이 X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자, 날짜, 아이디 이런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spect라는 함수를 씁니다. inspect는 조사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corpus라는 걸 이제 돌려요. 이제 문장을 구분하는. 그리고
텍스트, 문서 행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 크루드라는 데이터를 불러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인스펙트고요. 그런 다음에 좀 이따 가기는 turn document matrix라는 걸 쓰게 돼서 그 다음에 인스펙트 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term document matrix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공학수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결국 1010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온 빈도수,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온 걸 한 번 나오면 1로 하고 두 번 나오면 2로 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잘 행렬을 잘 봐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엑셀 파일 같은 거 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앞에는 1, 2, 3, 4 이렇게 행은 돼 있고 위에 열은 A열, B열, C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게 결국 행렬이에요. 뭐예요? 1행 1열. 그쵸?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다 하나하나 숫자로 바뀌는 거를 그냥 쉽게 해서 벡터라고 하시면 돼요. 한 숫자로 나오는 걸. 그러면은 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1010이라는 숫자로, 이진법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빈도로 잡는다는 거죠. 나오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냐, 그 문서에서. 그거를 갖고 행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렬이면 우리가 공학수학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형 결합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제 강의를 들어보면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특강 같은 걸 드시면 이런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랜선 특강이든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도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쵸? 그런 거다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고 질문 받고 그러면 진도는 끝나지만 설명이 좀 빈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랜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솔직히 더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막 학교에서 대학 강의나 이런 거를 저 혼자 편집까지 하면서 요즘에 올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은 다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도는 못하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못하고 질문도 엄청 오고 실수하면 이제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apply는 apply 함수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전체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컨텐트만을 뽑았겠다.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선 크루드라는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서 컨텐트 우리가 그쵸? 그것만 뽑아줘. 이렇게 같이 보여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는 TM, 아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TM 맵이라는 걸 쓰면 X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 지금 파일에서 remove punctuation 하면은 펑추에이션이 뭐예요? 구두점이잖아요. 그 구두점의 문장 부호를 제거해주는, 즉 전처리죠. 쓸데없는 점. 우리도 말하다 보면 을 조사랑 점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시각화나 빈도수를 보면 점이 많아요. 그냥 의미가 없죠. 분석해왔어? 텍스트 마이닝의 사람들 고객 댓글이 다 점이야. 물음표야.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해줘야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산성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코드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토할 것 같고 막 그렇대요, 애들이요. 그쵸? 마치 수학 공식 같고. 그런데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근데 그것만 그냥 갖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의 힘인 거죠. 처음에 익숙해지시면, 우리가 엑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많이 써보면 늘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외계어처럼 들어요. 새로운 언어. 말 그대로 파이썬도 그렇고 R도 뭐예요? 그냥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근데 이걸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마치 불어를 배우는 느낌. 그쵸? 뭐 그리스어를 배우는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근데 처음만 훨씬 쉽다 이거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TM 맵에다가 똑같이 시작한다 비슷해요. X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trip white space라고 하면 스트립은 벗겨내다는 뜻이고 화이트 스페이스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백 문자를 제거.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조금 하시면 이거를 그냥 코드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더 안 이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N사나 뭐 D사에 이렇게 열을 보면은 영어 사전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뜻을 알면 단어를 외우면
그러면 저는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금방 까먹어요. 안 쓰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공백 문자 빈칸 같은 거, 빈도수인데 그거 공백 문자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은 띄어쓰잖아요. 이렇게 글씨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왜 가시성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빈도수로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 0일 거라고요. 아무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백 문자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TMM. 그쵸? TM은 아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거기에 파일을 하고 remove numbers. 말 그대로 remove는 제거, number. 즉, 숫자 제거하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문자를 텍스트 마이닝 해서 빈도수를 살펴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의 성질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불안한가 봐요. 계속 물통을 들고 있었네요. 그쵸?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문서 예제를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뭐 필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 문서를 볼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우리도 이게 여러분들 요거 갖고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도 보시면 뭐 대통령께서 어떤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어떤 발표 같은 거 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뭐 8번 언급하셨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조수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는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 또는 지식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패턴이나 그래서 문서는 영어로 다큐멘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드를 다큐멘트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위키나 뭐 위키피디아나 뉴스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뭉치, 코퍼스라는 단어예요. 코퍼스가 말뭉치.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도 뭐 공부하셔보셨으면 알겠지만 청크라는 게 있어요. 말할 때 같이 연결되는 것들. 그쵸? 우리가 뭐 일반 동사일 때 do를 쓴다든가. 그쵸? 뭐 뭉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문서를 딱 보면요. 항상 쓰는 말이 그걸 왜냐면은 그 비즈니스 도메인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은 거기서 쓰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자군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그 전문 용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텍스트 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서 대선 관련 기사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썼던 용어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학자가 모은 한 달간 트위터의 그런 문서 전체 아니면 그런 시 뭐 그런 것들을 말뭉치를 보면 어떤 작가나 아니면은 어떤 기사나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퍼스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처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게 그림을. 자,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하죠. 로 텍스트 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날 것이라고 그죠? 그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날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뭐예요? 우리가 101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써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서는 DTM이라고 해가지고 DTM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word to back, 그쵸? 그 구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to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언어를 번역한다든가 토픽 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딥러닝 쪽이라서 워드투백은 R에서도 가능해요. R에서도 결국은 케라스를 빌려가지고 모듈을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파이썬을 해야 되냐, R을 해야 되냐. 제 대답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통계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R을 더 직관적이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는 코드가 그냥 통계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전처리할 때도 그렇고 전처리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한번 그 묘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복붙 하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전처리 과정이 문서에 따라나 형용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전처리 과정이 괴롭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둘 다 똑같아요. 왜 오픈소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베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R 스튜디오 설치는 우리 특강이라 여러분이 다 한 줄 안다는 전제하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강의 텍스트 데이터는 사실 비정형 데이터의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 일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높임말부터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듣고 그런갑다 한번 돌려보고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로 하고 싶으려면 R에 대해서도 문법이나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끝이에요. 비정형 데이터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DTM 구축.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뭐 파이썬으로도 하지만 이게 말뭉치 있잖아요. 그 덩어리, 아까 말한 청크 단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코퍼스라는 말뭉치로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말뭉치를 단어들이 보면 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딱 나왔으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this, 이것은 it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뭉치는 거. 그런 식으로 그 DTM을 구축하는, 그래서 사전을 만든, 그쵸? 사전이 구축된 거를 불러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DTM은 응용이 문서를 분류하다는가, 정보를 검색한다는가, 워드 클라우드, 즉,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급 기능인 딥러닝 쪽인 워드2백처럼 정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물론 예제라서 그래요. 92% 넘게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없고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응용이 가능하세요. 복잡하게 딥러닝이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케라스 문법을까지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R 텍스트 마이닝 갖고 바로 적용이 가능,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 왜냐면 90몇 % 넘게 나오면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엑셀로 전처리를 여러분이 손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 계속 여기 필요 없는 게 나왔네, 빈도수가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셀 지우고 엑셀로 한 다음에 다시 돌리면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바로 제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쇼핑몰이나 하시는 분들 그런 강의를 좀 외부에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결과 해석할 줄은 아셔야 되니까 하루짜리 특강을 요구하세요. 그래 가서 바로 떡 사가지고 바로 내가 사업에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달라. 앞에 다 몰라도. 근데 사실 그걸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배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응용은 안 되시죠. 그렇죠? 그냥 그 코드. 그러니까 역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엑셀 파일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파일을 이제 보통 사장님,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그 여직원이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이걸 그대로 코드를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엑셀을 파일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그럼 사장님은 코드 갖고 돌리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딱 결과 나왔어. 해석하시고. 그래도 바로 그래서 비즈니스 활용하세요. 그 아마존 셀러 하시는 분이신데 매출 향상이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R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전 처리 과정이 이렇습니다. 전 처리를 마치면 당연히 정보 손실이 있죠. 원래 있는 거에서 내가 자꾸 쳤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음 단계 처리에 적합한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순서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코드 설명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라 이거죠.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모두 소문자로 변경. 영어 같은 경우는 대문자니까 대문자 있고 소문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변경해야 똑같이 읽습니다. 왜냐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다른 단어로 소문자로 다 변경하고, 그런 다음에 숫자를 제거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영어,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stop wor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영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검색 생긴 단에서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and, or 아까 같이 말한 우리나라 말이면 조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두점, punctuation, 그렇죠? 그걸 지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어간이라고 그러죠. 어간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TM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DTM은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라는 건 비정형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각화할 수 없고 결국은 디지털화, 정형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일정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서를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 여기 나가지만 Document Word Matrix라 합니다. 즉 행렬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1010.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걸 Ngram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보통 텍스트 마이닝 강의를 들어가면요. 파이썬도 그렇지만 자연어 처리할 때 이걸 항상 이런 똑같아요. Ngram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DTM이라고 안 하고 Ngram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로 쳐지는. 즉 바로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 다음 단어 나오는. 그러니까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거를 결국은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면 이제 딥러닝 쪽으로 이제 원투백으로 가시면 뭐냐면 그걸 확률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 나올 단어가 나올 확률 몇 %냐. 그러면 그게 많으면 그걸 추천해주고 그런 단어들이 뽑는 거예요. 단어를. 자, 그래서 그렇죠? Ngram은 연속으로 나타나는 그 N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Data Science is exciting and motivating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흥분되고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면 2g이라고 그러면 2g이라고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고 science is 이해되시죠? 데이터 사이언스, science is exciting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is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렇죠? exciting and 다음에 motivating 이해되시죠? 이러면 2g입니다. 그러면 3g이라고 하면 세 단어이죠. data science is 이해되죠? science is exciting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올지. 그래서 요거를 Ngram을 사용하면 뭉치죠. 결국 단어가 나타나는 순서. 이거 다음에 이게 많이 나와. 이게 나와.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TM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D1이라고 하면 Data Science is exciting and motivating이고 데이터가 두 번째 말뭉치에 있는 세 개의 문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I like literature class and science class 이렇게 됐고 만약 세 번째 문서는 What is data science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요거 갖고 같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가 빈도표를 만든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T1에는 데이터가 한 번 나왔고 사이언스 한 번 나왔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번 나온 것 보이는 단어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체크한 거예요. D2는 데이터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왔고 사이언스 한 번 나왔고 I는 한 번 나왔고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D3도 데이터는 한 번 나왔고 사이언스 한 번 나왔고 익사이드는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쭉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해요? 이 나온 거를 세 개의 문서였잖아요. 이거를 9차원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11111 00000 01010000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DTM 우리의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3개, 3행에 열이 9개 있는 그렇게 바뀌는 거죠. 3 곱하기 9 행렬로 그렇죠? n 곱하기 n 행렬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자세하게 나오지만 큰 것만 하시면 사전을 구축한다든가 우리가 문서가 벡터로 해주니까 이건 저희 수업에서는 일단 뺐는데 이번에는요. 왜 설명할 게 이게 뭐 랜덤 포레스트나 SVN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제는 랜덤 포레스트를 해요. 그게 뭐 앙상블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의 거리를 통해서 유사성을 측정하는 기법이에요. 그 유사성을 하게 되면 군집 분석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추천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그룹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네? 그럼 이 그룹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추천해 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 고객 댓글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 이론 설명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도 졸릴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코드는 언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코드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보세요. 더 졸려요. 저도 옛날에 이거 수업 들을 때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거를 좀 졸리시더라도 이론 공부를 좀 하시고 바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코드 설명할 때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또 정규화. 벡터 길이를 1로만 하는 정규화를 하면 해결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DTM을 보면 아까쯤에 여기 잠깐 넘어가시면 0이 있잖아요. 0. 근데 이게 단어가 안 나올 경우 있죠. 문서 하나하나에. 그렇죠? 그러면은 0이 한 번 더 발생하면 다 0이니까 0이 나온 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희소행렬.
그쵸? 그리고 DTM은 상호작용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ata Science is exciting and motivating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걸 거꾸로 데이터가 아까 사이언스를 뒤에 버리고 Data is exciting and science is motivating 완전 틀린 문장이잖아요. 데이터가 흥미롭고 과학이 동기부여다. 완전 뜻이 다른데 같은 벡터로 표현됩니다. 왜? 나오는 횟수니까 빈도수가. 그러니까 단어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쵸? 정보의 양이. 그래서 2g이나 3g을 해결하지만 또 10개 수가, 즉 10개 수가 많아진다는 건 뭐야? 속성, 피처링이라고 하죠. 그쵸? 그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많아지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인 거죠. 근데 보통 현업에서는 나오는 단어, 고객이 어떤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야. 면세점에서 이용해서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나오는 건 뻔히 있을 거죠. 만약 무슨 특정한 우리가 뭐라고 하는 뭐 백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댓글을 고개하면 뭐 가방이나 뭐 나오는 댓글은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단어들은. 그래서 그 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쓰기에는 충분히 이 코드로 충분하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목이 막 메이네요. 요거를 하는데 직접 한번 코드를 쳐보면서 이제는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참고도서는 알로 배우는 데이터 과학, 그 다음에 포스텍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R 프로그래밍 이혜성 교수님의 강연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는 이거 한 50분 하고 쉬고 그리고 또 50분 하고 쉬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원택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과 예제하고 2교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뒤에 우리가 파이썬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해보는 그런 클래스 나누는데요. 그냥 쭉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많이 질문하는 게, 처음에는 이 워킹 디렉토리, 즉, 파일을 이제 불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 내재되어 있는 예제를 부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워킹 디렉토리를 못 맞추면은 여러분이 계속 에러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get 워킹 디렉토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랜선 릴레이 특강이라는 거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일치하죠. 요거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이렇게 띡 하시면 그쵸? 그래서 컨트롤 C에서 붙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set working directory 이건데 여러분 set working directory는요. 이렇게 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해볼게요. 그냥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를 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귀찮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게 왜냐면 파일이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션 가셔서 set working directory 나오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choose directory 가셔서 지금 릴레이 특강 있죠? 여기에 제가 지금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읽을 파일이. 그래서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set working directory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이미 지금 셋업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바꿔놔가지고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변경하면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쵸? NLP, 그쵸? 우리가 그걸 설치하셔야 되고요.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갔는데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를 해야 되니까 TM, 그쵸? 패키지를 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열심히, 밑에 보시면 컨솔 창이죠? 막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해야 될까? 비주얼라이즈. 이게 시각화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시면 또 막 돼요. 그렇죠? 열심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옵션인데요. 여러분이 그 이제 색깔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딱 하면 디폴트가 뭐냐면 다 블랙이에요. 다 검정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 단어만 좀 짙게 나오거나 이런 식인데 컬러를 입히고 싶어. 빈도수에 따라서. 그러면 컬러 디스플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eye color brewer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왕이면 아름다우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배웠다시피 패키지를 설치했으면 클랜에서 갖고 오죠. 갖고 왔으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NLP, TM, R-Color Blue, Word Cloud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크루드라는 이건 자체 사실 내장돼 있어요. 아래. 그거부터 먼저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크루드라는 게 뭐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그쵸? 한 20개의 뉴스 아리클이에요. 그쵸? 이게 뉴 아리클은 뉴스 아리클. 그래서 이게 뭐 21,578개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루드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크루드 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헬프하고 크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뭔 내용인지 헬프 창에 보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크루드를 데이터를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기사가 뭔지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루드 첫 번째 기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을지 모르니까 헤드를 쓴다고 그랬죠? 헤드를 했으면 6개만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6개인데 내가 5개만 보고 싶어요. 컴마하고 여기 5 하면은 5개만 나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런 만큼 나와요. 자, 그러면 컨텐트는 다이아몬드 뭐 기사 내용이죠. 샤 코퍼레이션이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메타데이터는 오소는 캐릭터고, 데이터가 타임 스탬프죠. 1980년 2월 26일이고, 뭐 헤딩 기사가 다이아몬드, 샹문, 뭐 커츠, 크루드, 프라이시스라는 기사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127이고, 뭐 잉글리시로 돼 있죠. 랭귀지는 EN. 그 다음에 오리진은 로이터 통신의 21,578 XML. XML 파일로 만들어져 있구나. 기사가.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홈페이지로 올라가 있는 거겠죠. 로이터 통신 거를. 그런 식으로 쭉 나올 겁니다. 관련 그 메타데이터 정보가. 자, 그런 다음에 STR로 두 가지를 보라고 했죠.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비슷한 메타 정보에 15개가 있는데 오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임스탬프, 뭐 그 다음에 상세 내용, 뭐 그 다음에 헤딩, 아이디, 랭귀지 이런 식으로 캐릭터고 데이터 타입은 EN, 잉글리시로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 내용을 첫 번째 기사의 문서 내용만 좀 뽑고 싶어요. 컨텐트하고 크루드에 이제 이게 뭐예요? 크루드 문서 파일에 기사, 하나의 기사로 가니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가서 컨텐트를 딱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이아몬드 샹문의 기사 내용이 로이터 통신 짝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리고 요거 역슬래시하고 N은 뭐냐면 정규식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한 칸 띄어라. 그쵸? 한 칸. 우리 이렇게 쭉 하면 한 줄 띄고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봤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거예요. 그렇죠?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그 다음에 메타 정보를 알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아까 좀 봤던 거죠. 그 다음에 L apply 이제 컨텐츠로 바로가 되지만 우리가 이게 귀찮은 거야. 하나하나 문서에 그냥 L apply를 쓰면 우리가 deploy apply 그 계열이죠. apply 계열인데 L apply를 쓰면 어떻게 해요? 크루드 여기는 내가 크루드라는 문서에서 컨텐츠라는 것만 보여줘, 뽑아줘라는 뜻이죠. L apply 함수를 써서 띡 하면 쭉 나오죠. 그렇죠? 그 기사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뭐냐면 컨텐트만 쫙 나와요. 지금 컨텐트 엄청 많죠. 349. 이 달러 제가 왜 그러면 여기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컨텐트 크루드에 컨텐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컨텐트 보시면 엄청 많죠. 컨텐트가 근데 여기서 보면 달러 표시가 뭐냐면 각 그 기사 컨텐트 크루드라는 거에서 기사가 21,000 몇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달러가 몇 페이지, 그 문서야. 248문서. 그 8문서의 첫 번째 기사가 아까쯤에, 우리가 가로 하면은 하나 원소에 접근하고, 가로 두면 그 안에 또 하나 리스트로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컨텐트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알았어요. 컨텐츠가, 크루드 컨텐츠가 이렇게 많이 기사가 246문서에는 The Gulf Oil State of 카타르, 그쵸?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inspect 함수를 써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분석해 본다 이거죠. 그 중에 뽑겠다 이거예요. 뭐냐면, 크루드라는 문서 파일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게, 인스펙트 하면은 전체 로이타의 00001점 XML 문서고 여기에 메타 데이터는 15개 있고 컨텐트는 527개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3개까지만 해도 이 정도 나오니까 그 중에 그 안으로 더 리스트로 가서 요 메타 데이터의 캐릭터가 컨텐츠가 2527개 있으니까 그 중에 527기사 중에 내가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파일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내가 보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거죠. 다이아몬드 샹몬 코퍼레이션 said that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씩 해봅니다. 처음엔 뭐예요? 구두점 제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remove punctuation이라고 나와 있죠. 문서에서 우리가 TM 맵 아까 보셨죠? 거기서 크루드라는 문서 중에서 remove punctuation이라는 아까 그 배웠죠? 구두점 제거하는 걸 써서 이거를 크루드라는 지금 거기다가 덧없이 오버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원세 문서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이 돌린 거에서는 크루드가 원래 원데이터인데 덮어 씌워버리면 이제 여기는 새로운 우리가 구두점을 제거한 문서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컨트롤 엔터 하고 이제 뭐냐면 다시 컨텐트가 잘 돼 있는지 첫 번째 기사만 다시 보니까 자, 우리가 보이시죠? 지금 보면 펑추에이션이 지워진 거를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귀찮지만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컨텐트를 눌러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펑추에이션 점 있던 게 지금 다 보시면 여기 컴마 이런 게 구두점이 있었는데 지금 다 제거된 게 빈 공간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숫자를 제거해야죠. 숫자 제거. 자, 그래서 똑같이 이번엔 remove numbers만 바꿔줬죠? 아까 TM 맵에서 크루드 문서로 가는데 remove numbers로 뭐예요? 숫자를 제거해줘 명령어를 해서 똑같이 크루드를 또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숫자가 있었죠. 1600 뭐 이런 숫자가 있었는데 깨끗해졌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결국 문자만 뽑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불용어예요. 불용어. 그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루드인데, function x라고 했고요. remove words인데 x가 이 펑션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용자 정의라고 배웠죠? 그럼 여러분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remove words인데 x에서 이 x인데 그건 stop words만을 제거한 걸 x를 해서 크루드에다가 덮어 씌워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불용어가 지워졌습니다. 그렇죠? stop words. 그럼 stop words가 뭐냐면 이 자체의 아래에서 스타버즈를 정의한 사전이 있는 거예요. 불용어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엄청 많죠? 뭐 hers, him, he, you, myself.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 나오기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많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construct term document matrix 이게 이거 줄여서 TDM이라고 했죠. 문서를 행렬 구성을 하겠다. 한 번 나온 카운트를 1010. 그래서 term document matrix라고 하고 크루드. 지금 요게 지금 들어갔겠죠. 요 최근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요거가 여기에 가서 TDM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inspect TDM 하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요. 요걸 잘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terms가 그 962개고요. document는 20개입니다. 즉 뭐냐면 960개의 단어가 이 전체 TDM에 crude라는 거에 있고요. 지금 아까 지금 하나씩만 본 거거든요. 스타워즈를 뺀 거고, 이제 문서 행렬 구성을 전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term document matrix라는 걸 써서 이 crude라고 돼 있는 거에서 962 단어가 있는데 그 빈도수가 어디 20개의 문서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 이걸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1710이에요. 그리고 17,530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R도 좋은 계산기인 건 아시죠? 962 곱하기 20 19,240이네요. 즉 뭐냐면 19,240번이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962개의 단어가 20개의 문서에 나오려면 19,000 얼마예요? 240. 이거 그냥 까먹으니까 자꾸 여기 놔둬야겠다. 그쵸? 여기 가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19,240번이.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게 1010으로 나오는 게, 잘 보세요. 요 뒤에 보시면 sparse entries예요. sparse는 듬성듬성하다라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7,53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19,240번이 중에서 17,530번이 sparse entry로 나와요. 즉 그러니까 sparse가 91%나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소실된 게 너무 많네요. 0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그쵸? 그래서 일단은 read TDM을 as matrix, 즉 문서를, 이 문서 행렬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행렬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안 배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as that matrix, 매트릭스로 변환해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DM이라는 문서 행렬을 우리가 행렬로 변환해서 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헤드를 딱 누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의 0이 많긴 하죠. 여기 보시면 accord라는 단어가 248번 문서에 5번 나왔고 273번 문서에 1번 나왔고 352번에 2번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이 언급은 돼 있지만 뭐 0번 이런 식이 많네요. 그래서 이가 DIM이라고 하면 dimension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행렬에 M을 딱 했으면, 자, 이게 뭐냐면 행렬 변환한 M에는 962개의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게 20개의 파일에 계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sorting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쓰면, sort는 분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sort 함수를 써서 우리가 뭐하냐, row sum 앞에는 뭐냐면 행에 있는 경우를 다 더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나온,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적게끔 해요. 그러면 decreasing이라는 옵션을 써서, 즉 내림차순이라는 거죠. 내림차순 true라는 옵션을 주면 처음에 많이 나온 것부터 적게 나온 순서대로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솔팅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v라는 함수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컨트롤 엔터를 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쓰지만 row sum은 행 기준으로, 그렇죠? 행을 기준으로 각 단어의 빈도의 합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 많으니까 우리가 탑 10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V라는 거는 이미 솔팅이 빈도수가 높은 데부터 쭉 낮은 순서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단어가. 그 중에서 우리가 1번부터 10번째까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렬의 원소에 접근할 때 이런 표시를 하죠. 대괄호 있는 거. 그거에서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걸 컨트롤 엔터를 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온 게 오일이 85번 나왔고요. sad라는 말이 73, price라는 48. 그래서 제일 맞은 크루드는 21번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이 나온 빈도수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워드, 단어의 이름하고를 이제 결합한 행렬을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처리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즉 엑셀 형태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구분하기도, 표로 정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드는 그쵸?
행은 뭐 행과 열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은 워드인데 그거는 names는 여기 V에 있는 name. 즉 이거 oil, said, price 이 빈도수의 이름으로 행은 해주고 그거가 얼마큼 나왔냐는 frequency는 그쵸 V로 해라.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D로 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드 값을 쓰면 어때요? 제일 많이 나온 6개의 줄을 우리가 만약 탑 10으로 하시면 여기다가 콤마하고 10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탑 1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뀌는 것처럼 지금 이거 6개가 나온 지금 10개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5일부터 워드는 5일이라는 거 알고 85고 세드는 73이고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꾸로 가장 빈도가 낮은 걸 하면은 tail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쵸? 꼴이라는 뜻이죠. 이걸 하면 제일 안 나온 거 한 번만 언급된 게 뭐 whether나 wishes 뭐 이런 단어 yesterday 이런 단어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각화.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써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했던 D 데이터 프레임의 각 그 중에서 이게 변수에 접근할 때 달러 표시하죠. 행은 워드고 그리고 열은 frequency 즉 frequent 아까 말한 뭐예요? 빈도수 이걸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가로축은 뭐가 되겠어요? 워드고 세로축은 빈도가 되겠죠. 그림이 박스 플롯 형태로 나올 텐데 그 여기서는 워드 클라우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딱 쳐볼게요. 왜 안 나오냐? 그쵸 나왔네요. 자 이거를 줌 기능 있죠? 여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나오시죠? 오일, 스펙, 뭐 BPT, 레스트, 로이터, 뭐 사우디 이런 게 단어가 나오네요. 이제 진하죠, 그렇죠? 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다, 우리가 헬프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에 친절하게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각각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기능들이 그렇죠? 이렇게 TD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예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설명은 여기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쪽으로 갈게요. 빈도가 높은 단어부터 우리가 그리고 싶습니다. 색상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가 뭐 블로어라는 걸 우리가 아까쯤에 했죠. 거기에 8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로어라는 팔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설명은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제거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8이라는 데다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똑같은데 워드 클라우드를 이번 다시 그려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뒤에는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뭐 너무 안 드리면 좀 그러니까 뒤에도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워즈 쓰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 그 다음에 이게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을 4, 이제 행은 4, 0.5인 그런 가로하고 세로 비율을 말합니다. 스케일 전체 범위는. 그리고 민값, 이게 민 맥스예요. 민 맥스. 그러니까 민은 2로 하는데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무한대, 큰데 많이 나온 거는 다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 랜덤 오더는 이제 true가 이제 우리가 false를 한 거는 랜덤하게 아니고 우리가 순서 빈도수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걸 false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컬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컴마 그냥 있으면은 오리지널 원래 돼 있는 걸로 그냥 디폴트 된 걸로 한다 이거라서 랜덤 컬러는 그냥 false 그대로 가는 거고, 뒤에도 설명을 제가 해놨지만 이 로테이션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그쵸? 그 가로, 세로 기울기를 우리가 조절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15만큼, 그냥 약간 기울어 거죠. 0.15, 15% 정도.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좀 돌렸는데 왜 안 나오냐? 다시 한번 에러가 떴나? 잠깐만요. 뭐가 미싱 됐나 본데요?
살짝 당황스러운데 이게 뭐 생방의 묘미겠죠? 제가 좀 이따가 찾아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뒤에도 이런 비슷한 워드클라우드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에러가 나면 씌워줘야 되는데 쉴 수가 없네요. 넘어갈고요. 자, 일단은 그 두 번째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전 처리하고 DTM 구축하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그 다음에 DTM을 아까 이거는 처음에 했던 건 잠깐만요. 이거는 DTM 구축을 방법을 쓰지 않고 해봤던 거예요. 문서에서 행렬을 같이 해보는 형태로 해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rcol이라는 걸 하고 라이브는 xml이라는 불러올 거예요. 자, 왜냐면 파싱을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웹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파싱할 때 쓰는 거예요. 아까 예제하고 좀 드린 건 그냥 안에 내장돼 있거나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가 있는 거를 불러가지고 처리할 때고요. 이제 우리가 웹 데이터를 가져와서 봤을 때는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뭐냐 이렇게 지금 다 나오죠. 요거를 갖고 우리가 가볼 때 우리가 이게 컨트롤해서 C하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오려는 거를 여기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리드 라인즈라는 즉 말 그대로 라인을 읽어라, 한 줄씩 읽어라. 그러면은 이 지정된 URL에서 HTML 문서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는 우리가 뭐냐면 이 HTML parse라는 그쵸? 이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리드 라인으로 읽은 데이터를 뭐로 이거 옵션입니다. 텍스트라는 건 true라는 건 텍스트로 바꿔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문장이 HTML 문서잖아요. 그걸 우리가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잠시만요. 다시. 그렇죠? 여기 잘 되는 걸 콘솔 창에 잘 되는 걸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실제 이걸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크롤링 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롤링 하는 거를 수업을 잘 들었으면 F12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각 문서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다큐멘트를 해서 이렇게 찾는 법들이 있죠. 그래서 DIVP 그런 식으로 아마 잘 클로닝 수업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랑 똑같이 XPath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XPath apply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거는 이 HTML 문서를 파싱한 거, 즉 파싱한 분쇄한다는 거잖아요. 그 HTML 문서를 분쇄한 그 데이터를 그 텍스트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XML 밸류, 그쵸? 그거를 R의 데이터형으로 변환해 줘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너무 좀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라이브러리 TM을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스노우볼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건 어간을 추출하는 함수예요. 이거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코폴스라는 걸 쓸 겁니다. 코폴스를 써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우리가 데이터 문서 정리하고 거기서 빈도수를 하는 그냥 원시적인 기법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TDM 방식을 이용해서 코폴스로 어간 이게 여기서부터가 2g이에요. 두 번째 엔그램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벡터 소스라는 함수에 이 클린 닷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파싱한 문서를 아래 데이터형으로 변환해 준 그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코퍼스로 이제 어간 추출하는 거죠. 그거를 낙이라는 데다가 넣으시고 이제 인스펙트 닷을 잠시만요. 왜 다 에러가 자꾸 뜨죠? 클린 닷을 내가 안 했나 보네요. 설명하고 이건 안 넣네요. 그쵸? 라이브의 묘미가 있네요. 실수가 없고 편집점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데 잠깐만요. 인스펙트 닷
나왔네요. 아우, 진땀 흘렸어요. 식은땀이 나네요. 자, 이거 쭉 하시면, 여기 지금, 쭉 올려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메타데이터는 코퍼 스페시픽, 그리고 다큐멘트 레벨은 0이고, 컨텐츠는 다큐멘트 16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is interdiscipline.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할까요? 여기 나오죠? 여기는 not to be confused 하고,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는 is interdiscipline. 이렇게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칸 나눠진 것마다, 지금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인스펙트 그딱 해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TMMap이라는 아까 배웠던 TMMap을 내서,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전처리를 수행하는 코드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TMMap을 써서 지금 우리가 한 코퍼스로 우리가 벡터 소스를 해서 클린 된 거, 그거를 컨텐트 트랜스포머 to lower라고 해서 소문자를 변환하는 그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DOC에다가 넣으시면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소문자로 변환하고, 동일하게 이제 뒤에는 remove number 하면 숫자 제거할 겁니다. 그쵸? 숫자 제거하고, 그 다음에 remove words에다가 stop words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또 하나 해가죠. remove words를 하는데 stop words에서 English로 되어 있는 영어 용어를 제거한다. 그거를 이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조금 코드가 조금 틀려진 거죠. 그 다음에 remove function은 똑같고, 이제 strip white space는 곤맥 문자를 제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document term matrix를 쓰시면 DTM으로 지금 넣어준 것 뿐이에요. 아까쯤 했던 거 동일하죠. 그리고 dim 하면은 행과 열의 개수를 알려준다. 그럼 16개의, 행이 있고 392개의 그 열이 있다. 그 다음에 inspect DTM을 하시면 이제, 각각 나오는 수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동일해요. 다큐멘터는 16개의 문서에 텀은 39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계산을 그래서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걸 한 게 16개 문서 문자에서 391개의 단어가 추출돼서 사전을 구축했는데, 이제 뭐냐면 스파르시티가 엔트리가 몇 개냐 5732예요. 즉 좀 되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6256개예요. 왜냐면 16 곱하기 391이니까. 그쵸? 여기 또 달라졌네. 392. 그러면은 2를 하면 그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3272. 3272. 6272. 그쵸? 야, 6272 중에서 5730개. 그쵸? 여기 보시면 5732죠. 그쵸? 그게 뭐야? 이게 또 할 때마다 틀렸네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44.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뭐냐면 16개의 문서에서 392개의 단어가 추출된 거야. 뭐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스파르스 엔트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5744죠. 즉 그 중에 5744개가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0으로 되니까 쓸모없는 거죠. 스파르시티가 92%. 그러니까 8%만 잘 나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런 다음에 DTM의 단어를 시각하면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부르고, 똑같이 DTM을 아까처럼 as.matrix를 이용해서 팽열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솔트 똑같죠. curSums의 높은 걸로 중요도가 높은 거에서 이제 높은 데서 내림차순 decreasing이 true니까,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만 틀려진 거지. 그쵸? 우리가 하나는 그냥 원시 데이터, 그냥 인 데이터 불러서 해본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HTML 문서를 파싱 해가지고 해보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건 똑같아요. 워드는 names v를 쓰고, 이건 행은 이걸로, 요거는 열을 쓴다. 그래서 이거를 d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그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코드가 좀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워즈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이 D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파일에서 워드 변수를 가로를 하고, 열은 프리퀀시죠. 빈도수는 D에서 프리퀀트로 되어 있는 변수를 써라. 자, min 프리퀀시는 이제 이건 다 써준 거예요. 아까 치면 다 귀찮아가지고 디폴트면 그냥 컴마로 넘어간 거고, min 프리퀀시는 1로 하고, 그쵸? max was는 최대를 100단어까지만 나타내라. 아까 치면 컴마 안 쓴 거는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시멈을 인피니티가 디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여줘 이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딱 100개 단어만, 그쵸? 맥시멈 단어는 100개까지만. 랜덤 모드는 false 디폴트를 그대로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퍼센티지예요.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그거는 35%를 해라. 그쵸?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 높은 100단어만 그리라는 옵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부르시고요. 또 엔터를 제가 안 칠 뻔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줌을 해볼게요. 그는 데이터, 사이언스, 필드, 스태티스트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가로 세로 비율 35% 틸트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R 컬러 블루어를 라이브러리를 불고 똑같아요. 팔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팔레트의 양자죠. 요걸 해서 11의 스펙트럴이라는 그쵸?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음표를 하면 헬프 창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쓸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크 블루는 액센트는 8이고 다크는 8이고 이렇게 컬러 블루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컬러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요. 동일해요. 그 단어 개수를 조절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폰트를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각화 수업 때 이제 보통 이걸 가리키는데요. 자, 보시면 워즈는 이 첫 데이터 프레임에서 워드로 가고 프리퀀트는 뒤에서 하고 동일하죠. 미는 한 번 난이라도 나온 거를 이제 보여주고 맥스는 최대 50 그쵸? 50번까지 50개만 그려라. 상위 50개만. 랜덤은 폴스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센티지가요. 0.5 가로 세울 비율은 0.5로 컬러는 8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조금 흑색에서 바뀌었죠. 이제 색깔별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필드 이게 중요한 단어 빈도수대로 워드 클라우드가 지어지는 거고요. 이제는 폰트를 조절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패밀리는 모노, 그쵸? 그 다음에 폰트는 2로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를 조절해 가지고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시간을 넘어가니까 지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이 이 인스톨 패키지 하다 보면은 2라는 게 갑자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자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드가 길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얘는 그럴 뻔했어요. 이 친구는 자동으로 색상을 입혀줘요.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동화죠. 여기도. 그래서 라이브러리 워드풀 클라우드 2를 한 다음에 그 D를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죠? 실시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죠. 좋아요. 예.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옵션을 미리 추출할 걸 옵션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게 오히려 단점이죠. 근데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워드 클라우드는 투는 자기가 자동으로 세팅이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단어 개수를 지정하는 옵션이 없어요. 뭐하고 컴마하고 옵션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형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은 놔두고 다 쓰겠다 뜻이잖아요. 행을 200개 단어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프리티, 왜냐면 열이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 워드는 행으로 정리되어 있고, 프리퀀트, 빈도수를 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빈도수는 다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걸 D1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200개의 단어만 표시해달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써서 이제는 이 D1으로 하셔야 되죠. D1을 하고, 이제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쉐이프, 이거에 특이한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쉐이프는 스타라는 걸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그쵸. 여기가, 그렇죠. 막 스타 표시로 나타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태틱스, 사이언티스트, 필드, 빅데이터. 이게 중요한 단어고 나머지들은 짜잘한 것들은 다 뭐예요? 스타로 표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민 로테이션, 맥스 로테이션 그래가지고 파이에다가 4를 나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단어 방향의 범위를 지정. 저는 그냥 이 코드 그대로 써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에는 참 아름답죠? 그렇죠? 똑같아요. 어차피 그냥 보여지는 형태만 틀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빈도 표시입니다.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가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는 빈도수로 해서 그림으로 시각화를 나타내니까 처음에 EDA나 처음 보여주긴 좋지만 결국은 알고 싶은 건 표로 정리하거나 어떤 거를 빈도수나 하면은 정리를 한 그래프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빈도를 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ind a frequent term, 즉 우리가 말 그대로 찾다, 뭘 자주 나온 빈도의 term, 단어들을. 그래서 요거 DTM을 쓰시고 그 점에 여기다가 low frequency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상위 탑 10만 하겠다라는 코드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상위가 이제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네요. 데이터, 필드, 사이언스, 우리가 본 것처럼 다 하나씩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왜냐면은 전체 중에서 0으로 지금 다 이 단어가 다음 문서에도 나오는 게 0인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지금. 벡터를 아까 할 때 92%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버린 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아주 좋아요. Find Association. Association이 연관 분석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관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나 연관성이 있는 거. 그쵸? 여러분 이걸 알고 싶잖아요. 그쵸? 요거를 딱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이러시면 수고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DTM을 데이터를 쓰는데 텀즈를 내가 뭐냐면 아까 봤더니 사이언스 우리 알고 있어. 사이언스, 데이터, 필드, 스태틱 많이 나왔어. 그럼 요거랑 관련 있는 단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때 correlation limit예요. 그래서 뭐냐면 correlation core limit는 0.7이라고 딱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주면 상관관계가 사이언스라는 우리의 단어에서 0.7 이상인 단어만 표시해줘라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79%, 러닝이 72%, 연관성 있는 단어가 묶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저는 이번에 수업 시간에는 뺐는데 우리가 왜냐면은 여러분 정형 데이터의 랜덤 포레스트나 배깅이나 앙상블 기법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 나무나 이제 요즘에 하는 그 내용 보시면 이거 갖고 군집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 군집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거리 갖고 상관관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바 플러스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위 10개만 뽑겠다 이거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frequency. 그리고 name args는 이제 저도 이거 코드가 보시면 vector인데 names to be plotted below each bar of the group of 뭐냐면 각각의 이 바가 이렇게 계급별로 이제 두 가지 계급으로 이렇게 바 길이를 2로 설정했고요. 이 설정된 거에 그 각각의 내용이 그 밑에 바 밑에 제목처럼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네임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name.arg는 뭐냐면 우리가 상위 10개의 단어를 뽑은 것 중에 워드. 그쵸? 거기면 그 바의 밑에 표시가 될 거예요. 컬러는 라이트 블루를 할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 플러스는 메인은 뭐예요? 타이틀 이름. 발색민도 탑10. Y랩은 Y의 레이블이라는 뜻이죠. 단어 빈도. 그러니까 Y축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바 플러스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줌을 딱 여시면 저 이게 그림이 좀 잘렸네요. 좀 잘렸는데 지금 이게 잘렸어요. 아무튼 여기 밑에 지금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이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코드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린 부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러면 NG를 치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2교시에 한국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교시입니다.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물 한 번만 맞고요. 마시고요. 자, 이제 라이브러리 TM을 하시고요. XML 파싱 할 거니까 워드 클라우드 스노우볼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알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 여기서 지금 원래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여기 넘어갈게요. 설명 다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발생 빈도 상위 단어. 그렇죠? 근데 지금 잘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뭐냐면 여기 위키에 빅데이터 설명 문서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한글 걸로 가셔야 되니까 이제 한국어 요거를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UTF-8 이게 이제 한국어 코드 그 유니코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어면 상관없는데 이게 한국어 파싱이 어려운 게 그쵸? 한글로는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거 유니코드로 변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아래에다 갖고 와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쵸? 여기처럼 좀 요거를 일단 주소 처리할게요.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그쵸? 이건 UTF-8로 변환되는 정규식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리드 라인즈를 한국어를 이제 파싱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T로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HTML 파싱하는 거는 그 T를 파싱을 요걸 해야겠죠. 리드 라인을 읽은 거를 그리고 그걸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D라는 데다 넣겠어요. 그런 다음에 XPath 똑같아요. 그 D라는 거를 XPath볼을 이용해서 XML 밸류로 바꾼 다음에 크린 다시라는 이제 정제된 다큐멘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코폴스라는 말뭉치 명령어를 써서 벡터 소스로 바꿔서 벡터화 시키겠다 이거예요. 크린 한 거를. 그래서 닥으로 넣고 이제 인스펙트 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40개로 구분이 돼 있고 이게 너무 하니까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뭐 빅데이터는 첫 번째 볼까요? 빅데이터 여기 보시면 심플 코폴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코폴스고 다큐멘트는 41개의 컨텐트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엔 빅데이터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봤던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제 똑같아요. TM 맵을 써서 이제 설명을 불러오면 TM 맵을 써서 데이터 정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요 문서를 content transformer to lower 이거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소문자. 그 다음에 넘버 숫자 제거 지금 몇 번 반복한지 몰라요. 펑션에이션 제거. 화이트 스페이스 그쵸? 공백 하얀 공백 제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예요? 아까 잉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영어 스타워즈가 있었죠. 근데 한글이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코포스를 갖고 우리 거에 적용하면 그러니까 한국어 불영어 목록이 없어요. 스타워즈가.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쓰고 싶은데 아무튼 행렬 형태로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 닷으로 하면 DTM을 만들고 그 디멘션을 보니까 41에 150, 1536개네요. 그 다음에 inspect DTM을 딱 하니까 지금 나오죠. 우리가 이게 보면 몇 년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의 등 분석 빅데이터 수 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제거가 안 돼요. 그렇죠? 불용어, 그러니까 한국어 불용어 사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러서 하면 되긴 해요. 이제 코퍼스를 쓰실 거면. 그래서 아무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edge 매트릭스 이걸 이제 똑같이 뭐예요? 기존대로 그냥 코드 그대로 쓴 거예요. 매트릭스로 행렬 변환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수 전이한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500개의 단어를 표시할 거여서 500개 하고 워드 클라우드 딱 그리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라는 게 많이 나오고 데이터에 빅데이터 데이터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근데 어디 써먹지 못하겠죠. 좀 그래서 이럴 때는 스타워즈 불영어 사전 한국어가 여러분이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올려서 불러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코퍼스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많이 해야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뭐냐면 그쵸? 원시 데이터 가서 늘 그쵸? 년 그쵸?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지워주셔야 되죠. 그쵸? 손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엑셀 파일이면 F 눌러서 그 다른 단어들을 다 제거하기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거를 드렸더니 이제 보통 여직원 비서나 이런 식으로 시켜서 제가 가면은 막 저를 때려봐요. 뭐 이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저를 같아 엑셀로 갑자기 없던 그쵸 작업이 막 생겨가지고 그쵸. 보통 사장님들은 이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여직원이 노는 걸 못 보나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바쁠 때만 하고 이제 평상시에 하니까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서울 저런 데 가시면 구로나 가산 디지털에 이제 보통 이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직원 한두 명 있는데 이제 회계 처리하고 이제 5시나 6시 퇴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영업을 하러 사장님들이 나가시니까 보통은 이제 이걸 던져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이거 몇 시까지 끝내라. 그 단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코 LLP라는 걸 쓰셔야 되긴 하는데, 저희 수업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 LLP를 뺐어요. 이게 수업 시간 한계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원래는 코 LLP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 수집한 거를 보이려고 이 비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코 LLP가 버전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설치하는 데만 보통 또 한 1, 20분 걸리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알자바나 자바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특강이 3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수업을 듣는 걸로 나중에 비정형 데이터를 듣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이제 코퍼스 이거 갖고도 충분히 되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드를 재활용을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 배우면은 말씀을 드린 게 거의 제가 그거 볼게요. 거의 높임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는 거의 끝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저희 한 2시간 넘게 강의하신 걸로 아시는데 신강사님께서 이제 하신 게 이제 파이썬의 책들 리스트를 쫙 뽑아와가지고 책 제목, 작가, 출판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다 숫자화가 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뭐 가격이나 출판일, 권수, 판매 개수, 판매 수량 이런 데이터가 정형화로 되어 있는 거를 클로닝을 하면 이제 많이 정보량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 보겠지만 한글 이 제목이나 또 거기다 또 한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코어 앱이나 이제 그런 걸 쓰지 않으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UTF 코드를 또 변환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정보가 양이 너무 적어서
물론 2시간에 이걸 크롤링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제가 고민을 한 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 코드는 예제랑 제가 했던 거를 보면 동일한 절차를 가져요. 그래서 차이는 이 엑셀 파일을 읽는 코드만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것도 CSV로 아니고 그냥 엑셀로 저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CSV 파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패키지로 read XL이라는 걸 패키지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불러 이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체크하는 게 read 보통 CSV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read하고 이거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read XL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이 하고 많이 까먹으시는 게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실수했던 게 그냥 제목만 하고 뒤에 파일명을 안 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해요. .xlsx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t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헤드 t로 하시면 지금 이게 티블이라는 그 형태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R만 갖고 있는 티블이라는 형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럭처를 볼 때 따로 이렇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블인지 캐릭터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지는 형태, 데이터 프레임의 한 형태예요. 이게 이제 타이디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정리가 이미 엑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그 책 제목만 뽑아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T에서 요 접근하는 게 이제 이 함수를 쓴 거죠. 행은 다 쓸 거야. 근데 열은 책 제목만 뽑아줘. 그쵸? 그래서 열을 C2로 한 거예요, 제가. 또는 C2하고 3 해도 돼요. 그러면 C2하고 3 하면은 책 제목하고 작가까지 나올 거고, C2만 하면, 이게 R이랑 파이썬은 달린 게요. R은 처음에 시작이 주 위치 정보라고 하죠. 위치 번호가 0으로 시작해요. 근데 R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예요. 행도 1, 2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에 해야지 책 제목. 그쵸? 3 해야지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작가까지 포함하시면 2에서 3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2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를 한번 보시면, 그쵸? 이 책 제목만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헤드 T를 하면 바뀌었겠죠? 예. 보이시죠? 책 제목, 혼자 공부하는, 그리고 책 제목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코퍼스를 이용해서 똑같아요. 벡터 소스 아까쯤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해서 닷을 이용하고 인스펙트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쭉 아까 따로 이렇게 분석이, 지금 이거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닫았나? 제가 닫았네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게 안 열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이런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죠. 요게 지금 벡터라이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쵸? C, 혼자 공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스펙트까지 했고,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필요 없는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이 뭐 to row 소문자 형태 있으면 바꿔주면 되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넘버 없애줄 거고. 잠깐만요. 여기를 그냥 없애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뭔가가 좀 에러가 나는데요. 그냥 전체 그냥 T 다 쓰겠습니다.
네, 그대로 터미널즈 하고 디멘션 하면 4하고 1392고요. 인스펙트 DTM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문제 없고요. 그냥 보시면 다큐멘트는 총 4가지가 나오고요. 텀즈는 1390이에요. 지금 보시면 4 곱하기 1392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 곱하기 1390 지금 요거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4개 문서 중에 1490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5560이에요. 그럼 요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560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걸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5560개 중에 4168개가 0으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5%는 스파르시티가 있는 거죠. 다 0 된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양이 25%는 유효하게 지금 많이 1이라고 한 번 이상 나온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파이썬으로 코드로 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아마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책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고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똑같이 행렬로 매트릭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우리가 그 빈도수를, 빈도수 정리를 할 거예요. 그쵸? 내림차순으로. 아까 코드 그대로 쓴 겁니다. 그 중에 500개 단어만 표시하고, 워드 클라우드 th 칠게요. 그렇게 재활용이 좋다니까요. 보시면은 파이썬, 그리고 나오면 프로그래밍 배우는 데이터 파이썬으로. 자, 이게 문제가 이거죠. 파이썬인데 파이썬으로는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러면 사실은 지워야 되거든요. 의로 뭐 이런 조사는. 그쵸? 어찌됐든 배우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는 유효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find, 이제 요 코드를 하면 조금 틀린 게 find association에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아까 치면서 0.7 이상인 단어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유효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네. 0.7 이상이네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좀 높여볼까요? 0.9. 0.9도 지금 한 번 나오는 게 많아서 그러나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면 불용어 처리가 안 돼가지고 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90% 이상인 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위 10개만 단어만 뽑아서, 그렇죠? 이건 빈도수니까 프리퀀시를 보고 똑같아요. 10개 중에서 우리가 아래에다가 하고 라이트 블루고 발생 빈도 탑 10 단어 빈도 똑같죠? 바 플러스로 해보면 지금 이게 왜 잘렸는지 자꾸 잘린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에는 코드를 가면 아마 잘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속상하네요. 갑자기 안 되니까. 라이브만 아니면 스탑하고 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했던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콜레 LP는 그걸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수업 같은 거 보면 이게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면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렬되어 있는 강의에서 설치하고 하는 거를 보고 또 에러가 계속 나는 경우도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겠지만 지금 이 수업이 여러분 파워비아이가 아마 그 전에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럼 파워비아이가 이제 MS에서 나오는 무료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형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맥에서는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리눅스랑 환경이 같고 개발 환경에는 너무 적합한 건데 문제가 이렇게 호환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MS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 시각화 툴로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게 태블러하고 파워비아이인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이고 특히 공문서, 공기업 그쵸? 다 한글 아니면 오피스는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공기업 다녀서 알아요. 90%가 한글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업 자료는 다 엑셀
파워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도 요즘에 다 차세대 엑셀로 보이는 파워비아이를 하고, 파워비아이가 또 무료로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협업 툴로 쓰고 결국은 그쪽에서 전략적인 거죠. 애저를 쓰게끔 하게끔. 태블로는 다른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거고, 세일즈포스랑 연결돼서 강력한 툴이긴 한데 모형은 간단한데 숨어 있는 기능이 엄청 많아요. 마치 맥처럼.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 아이폰 같은 게 보면은 숨어 있는 기능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블로는 되게 단순한데 기능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맥북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코어 LLP 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나 에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어 LLP를 해야 사실은 이 한국어 처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코어 LLP의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 에러나 이런 문제, 그리고 R 자바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구글링을, 이제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글링을 해요. 뭐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기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아까쯤에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다 그러시면 여기에 워드 클라우드 in R, 그 파이썬이면 파이썬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각각의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읽어서 워드 클라우드 그려보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너무 직접적인 옵션은 자주 쓰는 게 아니면 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쓰는 것만 쓰고 거의 대부분은 자주 써가지고 다 결과가 나오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결과 해석하는 거랑 내가 이 코드를 하는데 결국 뭐 똑같아요.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기본이 충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지플랫이랑 그 다음에 그리프 그래야 또 하나가 디플라이하고 어플라이 함수.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거. 그게 가장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조작하는 법. 그래서 R 기본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야 돼요. 그렇죠? 문법 같은 경우를 기본이나 다른 강의자들, 저희 강좌를 들으면 너나웃이 좋겠지만, 근데 저희 강좌를 R 같은 경우는 저희 강좌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ADSP를 준비하는 강좌인데 R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강의 중에 아니면 소스 파일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있으면 이패스 코리아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막 쉬네요. 그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저는 너무 지쳤어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진행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런 걸 할 거면 좀 등받이가 있는 걸 좀 주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할지 1시간으로 줄여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래서 다음 특강에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6월 이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전정되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원데이 특강이나,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쵸? 집 밖은 위험하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랜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꼭 봬요. 제발.